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원시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남원시장 선거에는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서 국회 5석 이상 정당 또는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얻은 후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오늘 토론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후보들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먼저 강동원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기호 5번 강동원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남원을 바꿔보고 싶은 여러분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남원과 같은 날 up승격이 되었던 여수나 순천은 인구 30만을 넘었지만 남원은 8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살만 나는 남원에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임대 아파트 500세대를 지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없이 10년 동안 살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10살까지 월 50만 원씩 보육수당을 지급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남원시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지리산 설경을 구경하고 열기구와 동력 패러글라이더, 에어보트를 타면서 아름다운 지리산과 요천강을 관광할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관광 남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최경식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경식입니다. 남원 정치 세대교체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 먹고 살기 난감하다, 퇴행적 정치 행태를 바꾸라라는 시민들의 말씀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 지역소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남원, 전라북도의 남원 속에서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남원만을 알고 과거의 영광 속에 살아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검증된 일꾼, 지역 화합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참신한 일꾼, 중앙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 최경식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드리고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반듯한 내용을 만들겠습니다. 기조연설 1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승호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4번 윤승호입니다. 먼저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겪은 저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원을 벌여주신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승호 한번 제대로 해봐라. 윤승호라면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간절한 절대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꼭 보답하겠습니다. 남원다운 남원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대전환 시대가 예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관록과 경험이 풍부한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남원을 제대로 알아야 남원 변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기호 4번 윤승호,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기조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공약 검증과 2차례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 4차례의 공통질문과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011년부터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이면 코스메틱 비즈센터가 문을 엽니다. 하지만 모집 대상 36개 업체 가운데 입주 계약을 맺은 곳은 26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의 화장품 업체 28곳이 올린 매출은 274억 원에 불과하고 고용 인원도 2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최경식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남원의 화장품 산업에 약
500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생산시설을 갖춰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화장품 산업은 남원의 허브밸리와 지리산 친환경 약재를 활용한 특성화되어 있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산업이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지금 현재 11억 5천만 원 정도의 경상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유행과 브랜드에 민감한 화장품 산업을 행정이 주도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공동 생산시설 등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을 지원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사장인 화장품 산업 지원센터를 자생력 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엔 윤승호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남원의 화장품 산업은 제조업이 빈약한 남원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저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미 투자된 예산이나 시설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발전을 모셔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시와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만큼 사업을 진단해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낙관적일 수는 없지만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장 개척과 기술 개발인데 이를 통해서 선도 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서 남원을 남북권 화장품 산업 거점으로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동원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남원 화장품 산업 활성화 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가 이 사업은 이환주 현 시장이 10년 전에 추진했던 것인데 당시에 여건을 조성을 해놓고 말하자면 화장품 업계를 들어와야 되는데 조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계부터 정해놔가지고 나중에 후차로 말하자면 여건을 조성한 거꾸로 된 사업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한 500억 정도가 투자돼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2021년 말 현재 아까 28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7월에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면 금년 말까지 한 50개 정도는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2026년까지 시험검사 인증센터가 구축이 되면 100개 업체까지는 올 수 있다. 이것을 총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이죠. 서남대가 문을 닫으면서 학교 주변이 활기를 잃고 남원 시내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40만 제곱미터 면적의 캠퍼스는 방치되고 있고 아직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남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승호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서남대는 남원시로서는 애정의 산물입니다. 현재 서남대 부지는 서남학원 정산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4번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최종 공고 가격은 205억 원입니다. 서남대 부지는 모두 12만 평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는 서남대를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곳에 특성화 대학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남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꼭 대학 유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 시민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대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수년 내에 대학이 70여 개나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학을 유치할 것이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 특성화를 활용해 대학 유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컨대 목공예학과, 국악 전문학과, 골프학과, 캐디학과, 간호학과, 군사학과, 외국인 대상 외국인 학교를 여기까지 설립해서 듣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번엔 강동원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서남대 폐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방금 윤승호 후보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원시가 서남대 부지를 한 200억 정도 되니까 매입을 해서
여기에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도립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도립대학이 없는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서남대 폐교로 인해서 상심받고 있는 우리 남원 시민 그리고 지역 경제가 붕괴되어 있는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립대학이 없는 전라북도의 도립대학을 설립을 해서 남원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이미 김관영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이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고 도지사 이번 선거가 끝나면 도지사와 긴밀하게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최경식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서남대 폐교는 2018년도에 1892명의 학생이 갑자기 사라진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 학생들이 공부하고 경제활동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 기업들이 인력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의 대학 정책실하고 또 그리고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대하고도 상의를 한 바가 있지만 OECD 공적 자금을 활용하게 되면 글로벌 농업대학 유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어학당 그리고 농생명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학과 그리고 전체적인 미래 항공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유치해서 글로벌 융복합대학을 빠른 시간 안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리의 고장이자 고전문학의 산실입니다. 또한 도원의 지정문화재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2년 연속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해서 더 이상 도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남원 문화의 재정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강동원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남원 문화도시 탈락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2014년 제가 국회의원 당시 최광수 문화체육부 장관께 남원시를 전국 최초의 그리고 최대의 대표 문화도시로 선정해달라 해서 얻어낸 건데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에 남원시를 문화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도시로 문화체육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탈락을 하고 2020년도에 다시 탈락을 해서 정말 거푸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금 뺏겼는데 저는 이 탈락의 이유가 현 시장의 무성의한 대응에 있었다. 다른 지역은 조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까지 있었는데 우리 남원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역사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최경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우리 남원 문화도시 탈락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남원의 문화적 특색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 참여해서 지역 공동체로 엮어서 도시 브랜드를 창조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정인데 실제 우리 남원시가 이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템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우리 남원의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재원들을 재정립함으로 인해서 스토리텔링과 컨텐츠를 묶고 엮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충원과 역사의 테마 그리고 문화축제의 테마, 문화와 예술의 테마를 만들어서 묶고 엮어서 남원 관광,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관광도시도 함께 더불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윤승호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도 남원시가 2018년부터 추진했던 문화도시 선정에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2번이나 탈락되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남원만의 전략 부재 그리고 행정의 소극적 대응이 크게 지적됐습니다. 시민들은 이완주 시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로드맵 부족과 자만심까지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했는데 남원 지역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냈습니다.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뒤로하고 새로운 것만 자꾸 시도하다 보니 이런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남원은 대중문화도시가 아닌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살린 전통문화도시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대응책으로 올 하반기 예비도시 지정을 받아내서 내년에 다시 공모에 신청해서 24년 확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세 차례 공통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식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여기 두 후보자님의 공보지를 제대로 분석을 해본 그 결과 한 두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두 분의 공보지에 나온 내용이 우리의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공약은 4년, 6년 전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남원의 재정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무상으로 주겠다는 공약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약 중에서 남원의 미래 발전에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공약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강 후보님께서 시장이 되시면 그야말로 우리 남원의 곳간이 바닥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후보님 혹시 돈 몇십만 원 준다고 혹시 우리 남원의 젊은 사람들이 머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의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그 복지비로 여러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공약을 내세운 바가 복지비가 있는데, 어떤 복지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유아수당을 네. 10세까지 50만 원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히 짚어서 핵심 말씀해 주시죠. 말씀 주셨잖아요. 여쭤본 내용이 그건데. 좋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기회를 주시던가. 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강 의원님께서 2012년도 총선 공약으로 농약 반값, 비료 반값 공약 하셨었죠? 비료 반값 공약했죠? 네. 네. 그거 지키셨나요? 지금 의원 시절에? 남원시장 선거에서 지난 네. 국회의원 그 선거 관련 공약을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아니, 제가 답변을 말씀하시면 하도록 돼요. 시간을 주세요.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아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요, 잠깐만요.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답변을 아니, 제가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시간을 안 주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질문드린 요지가 약속을 지키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약속을 지켰는데 100%는 아니고 그러시면 일정 됐습니다. 부분을 지켰어요. 다음에 이 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18년도에 1조 2천억 투자 유치하시겠다고 그 현수막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강 의원님께서 투자사업단장 이셨죠? 남원시에 그리고 지역 그 신문지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지역을 물리치고 우리 남원에 투자를 아니, 그건 이끌었다라고 사실이에요.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런가요? 네.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지도 않는 분이 더 공부를 해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그 요지의 내용은 뭐냐면, 아니, 요지가 뭡니까? 요지는 뭐냐면 네.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플랜카드를 걸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상실감, 그 투자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할게요. 아니, 잠깐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듣고 제가 답변 듣겠습니다. 아니, 얼토당토 그거에 얘기를 대해서 하면서 답변을 하지 말려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혹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됐습니다. 제가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6개월 동안 협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을 하자. 이 과정에서 남원시에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것은요. 남원시장, 현 이환주 시장이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예문 시청 공무원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선거 때가 되니까 지금 핵심이 잠깐만요. 뭡니까?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고 싶은 분명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한간에 얘기는- 이 아니요, 문제를 가지고 잠깐만요. 계속 마타도 하고 잠깐만요. 있는데 이것은 저 잘못하면 마타도 한 명백한 적 허위사실이라는 없습니다. 것을 경고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 마타도 한 적 없고요. 그 사실만
확인만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께.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거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공약과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10세 아이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아, 당연하죠. 예. 우리 혹시 우리 남원에 10세 이하의 아이들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5,251명입니다. 그러면 그 공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315억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왔겠습니까?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요. 왜 곡간이 비냐면 혹시 우리 재정 잔고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지방 세수가 연간 들어오는 게 아니, 지금 지방 세수가 잠깐만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 세수가 연간 들어오는 게 2022년도에 907억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그 반문할게요. 중에서- 현재 남원시의 아니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반문은 우리 강 후보님 그 토론 주도권 잡으실 때 말씀하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907억입니다. 질문하세요. 질문을. 질문 드리려고 하잖아요. 참. 907억이에요. 그 중에서 300억을 아동수당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최경식 후보님, 네. 윤승호 후보님에게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윤승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우리 남원에는 그 2021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만 그 100여 가구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만 3천여 명의 그 농촌 인구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축산 농가가 한 1,200 정도, 그다음에 그 원예 농가가 한 1,200명 정도 해서 농가의 구성도가 그렇게 지금 우리 윤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연간 1억 소득될 수 있는 5천 농가를 육성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혹시 그야말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본 결과 없었거든요. 그렇게 5천 농가를 육성할 수 있을 만한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 통계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시하는데 그 통계도 최경식 후보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식 후보께서는 윤승호 후보에게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30초를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윤승호 후보, 강동원 후보님 모두 이 부분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승호 후보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최경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최경식 후보 공약에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다 하는데 반가움에 앞서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올해 초 경상남도가 이부 산청과 사천에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아시다시피 항공산업은 기술 집약과 대규모 투자 자금이 요구되는 고위험 산업 분위기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기적 투자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투자에 따른 경제 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첫째, 산업 투자를 위해 범국민적,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둘째는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방부, 건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육성 체제가 마련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후보자가 클러스터를 얘기했듯이 대학과 윤승호 연구소, 후보님 질문 전문적인- 1분 이내로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 업체, 금융기관, 관련 산업단체 등 상호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 후보께서는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항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충분히 상의했고요. 국토부 담당 부처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네. 지금 우리 후보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항상 항공산업 하면은 민항기 생각하시고 그리고 큰 대형만 생각하시는데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LX 드론 활용센터가 유치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10억을 들여서 지금 그러면은 드론 산업을 지금 항공산업이라고 아니죠. 표현한 것입니까? 드론 산업을 항공산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드론을 가지고 그게 기초가 돼서 항공산업은 경비행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 산업을 지금 항공산업으로 지금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의 질문, 제가 네. 지금 주도권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이 시책 사업은 또 시가 추진하는 규모 있는 사업은 상부 국토개발 계획이라든가 도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냐는 것을 제가 질문한 것이고, 또 하나 광역권의 협력이 없이 가능한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과 관련 대학의 연구원 그런 기초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떤 질문입니까? 경쟁력이나 인프라가 보유가 되지 않은데 그런 항공산업을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허황된 그런 꿈이 아닌가 그렇게 우려 섞인 질문이십니까,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요지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 우리 5천 윤 명의 후보께서 보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대형 항공산업만 보신 거고요. 미래에 지금 현재의 드론 산업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아니 인프라가 아까 이미 완성이 되어 항공산업하고 있고 드론 사업은 별개라고 LX 하셨잖아요. 드론 활용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지적공사에 관련돼 있는 이성사진 촬영하고 그런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관제센터를 만들고 국토정보원에서는 드론에 대한 안정성 인증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25km 이상 드론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항공안전기술원과 항의를 해본 결과 분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 좋습니다. 그래, 그리고 항공산업을 잠깐만 주도권 제가 있다니까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항공산업 참 정말 대단한 사업을 남원에다 유치하겠다니 참 대단한 신분입니다. 지켜보십시오. 대단한 신입니다. 다만 해낼 한 가지 겁니다. 물어볼 것은 주생면에 네. 항공산업 클러스터 부지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예전에 우리 그 주생면에 있는 그 활주로 있죠. 네. 거기에 LX 드론 활용센터가 생깁니다. 그것이 지금 항공산업 잠깐만요. 클러스터 설명을 부지라고 드릴게요.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드론 활용센터가 생기는 거고 그 옆에다가 드론 항공안전기술원에 관련돼 있는 분원을 설치할 거고 그 맞은편에다가 활주로를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리산 그 생태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해 나가는 하여튼 그 그런 꿈이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그쪽에다가 보지만 그 산업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우리 시민들의 2035년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주생 지역에 아니 가만 주도권이 제게 있다니까요. 네, 자꾸 자기 본인의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네. 예, 그리고 클러스터 용어를 이해하십니까? 클러스터가 뭡니까? 클러스터는 상호 간 연동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 산업체 간, 연구기관 간, 생산업체 간 그래서 시너지가 나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연구기관이나 관련 입지업체나 기관 어느 기반도 없는데 지켜보십시오. 항공산업, 그러니까 드론 산업을 갖다가 하겠다니 지켜보시면 이게 앞뒤가 됩니다. 맞는 얘기를 해야죠. 미래에 예. 그거는 그거는 옵니다. 그거는 혼자 궤변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면 그래서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승호 그런 후보님 우리 1분 지역에 남았습니다. 맞는 질문을 이제 해야 한다. 강동원 후보에게 질문. 예, 우리 강동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께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네네. 아까 우리 최경식 후보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예산의 형편상 우리 아동복지수단을 매월 5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렇지 부분에서 않습니다. 구체적인 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명을 좀 해보시죠. 이건 해명이 아니고요. 엄연한 예산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1조 원을 매년 지금 89개의 지자체 소멸 위기 지역에 예산을 줍니다. 여기 예산을 좀 보태고 남원시 재정 분석을 해보면 연간 300억 정도의 명시 요율이 있습니다. 재정 충분합니다. 남원시 재정이 1조 1,500 규모입니다. 일반에게 9천억입니다. 네,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윤승호 후보께 네. 공약 중에 춘향문화 선양회를 재단 법인화하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죠? 예.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예, 제가 과거 10여 년 전에 시장을 잠깐 했을 때도 이 일을 추진하다가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네. 지금 재단 법인화하는 것을 네. 춘향문화 선양회와 혹시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 그때도 상의를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지금 하려고 네,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요 네. 시장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사단법인 춘향문화 선양회를 해산을 하고 네. 또 다른 그 재단법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단법인은 말씀이죠. 네. 운영 주체가 이사회고 최종 의사 결정 기구는 총회입니다. 예.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청산이 되질 않아요. 예, 충분히 예를 협의를 들어서 해야죠. 논의를 해야죠. 아니 이게 지금 이 법인인데 이것을 네. 시장의 권한으로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시장이 되면 협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해산과 청산 절차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네. 시장께서 지금 춘향문화 선양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춘향문화 선양회를 지금 상당히 모독하는 거예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가 시장 되면 이렇게 하겠다. 네. 이것은 우리 춘향제의 발전과 우리 남원의 시민의 정서와도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나 네, 지난번에 10여 년 전에 제가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면 했으니까, 전혀 이것은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선양회는 연구와 과제물을 정리하고 학술 논쟁을 아니, 벌이는 그러니까 그런 재단으로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이 법원에 등기가 다 나 있는 사단법인인데 네. 예. 이걸 시장의 직권으로 이걸 법인을 직권으로 한단 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걸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내세우면 것이죠. 미래지향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잘못된 공약이라고 저는 지적하면서 춘향제가 지금 매년 이 민간 주도로 하고 있으면서도 시청 공직자들이 전부 지원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그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연간 15억 수준의 행사 예산 이걸 가지고 이해 충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원시와 춘향문화 선양회와 그다음에 춘향재전위원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원래 그것 때문에 재단화하자는 얘기. 제가 그래서 발상이 지금 묻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양회를 재단법인화해서 선양회는 자료 정리라든가 학술 연구라든가 이런 네. 연구 보전을 하고 네, 됐습니다. 재전위원회는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주도하는 그런 자, 이제 시스템입니다. 최경식 후보께 묻겠습니다. 네. 최경식 후보께서는 OECD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네. 글로벌 국제 농업대학을 유치한다. 맞죠? 네. OECD가 뭐 하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계속 질문의 아니, 여지를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물었어요. OECD가 뭐 하는 것이죠? 말씀하세요. 아니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문의 여지를 계속 중요한 거는 매번 아니 제가 OECD가 뭘 하는 곳인지를 아니, 말씀해 그러니까요. 달라. 우리 후보님은 항상 그 무엇을 자. 보냐면 숲을 보지 않고 나뭇가지에 있는 숫자만 세려고 있습니다. 조용히 계셔보세요. 질문하시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를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OECD 공적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가 관건이실 뿐이지 OECD가 어디냐고 묻는 거는 그러면 현재 아이들한테 OECD 초등학생- 의장국이 어딘지 아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OECD 아니, 의장국이 어딘지 질문하시고자 하는 아시냐고. 요지가 뭐냐고요. 질문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의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하는데도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왜 최경식 제지 후보님 않으십니까? 네. 일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따 한꺼번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한꺼번에 OECD에 제가 대해서 이따- 물었고 OECD 의장국이 어딘지를 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따 한꺼번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다고요.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2020년 현재 OECD 의장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OECD 고현권 대사께서 현재 의장입니다. 그리고 OECD라고 하는 것은 현재 38개 회원국들이 소위 개발도상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공적 지원 자금을 우리가 이 OECD에서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OECD 회원국 중에서 10대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수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원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OECD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남원에다가 국제 농업대학을 글로벌 답을 국제 드릴까요? 농업대학을 유치한다.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자 해주고 그러면 있죠. 네.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네. 예, 가만히 듣고 계십시오. 네. 우리 최경식 후보께서 뭔가 대단한 착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전에 검토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들을 공약으로 내놓으니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니 지금 솔직히 OECD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제는 수혜국으로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이 저개발 국가에 엄청난 자원을 예산을 지원해주고 네, 그러는데 30초 우리가 남았습니다. 거꾸로 답변 시간 가져온다는 배려해 주시기 것은 바랍니다.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30초 드릴 테니까. 제가 그 산업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 총장도 찾아뵈었고 그 교육부의 실무 관련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대학교에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그 글로벌 농업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그 연구 영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전주에 전라북도에서 이서 세계농업대학을 지역에다가 유치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농업대학을 FAO입니다. 잠깐만요. FAO. FA도 네,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남원시장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후보자 주도권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 그리고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윤승호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최경식 후보님 공보물을 보니까 항공산업과 농생명 사업으로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남원의 제조업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남원의 95개 업체에서 1,56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산업구조상 10% 약간 웃도는 상황입니다. 예, 아주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통계하고는 전혀 엉뚱한 통계네요. 남원에는 310개의 제조업이 있어서 3,200명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천여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것이 모두가 농생명 바이오 산업에서 나오는 그 일자리입니까? 항공산업과 함께 곁들여서 하는 일자리. 농생명 바이오 산업 단지는 농림식품부에서 탄소 중립의 시대, 기후 위기 시대에서 적극적으로 저탄소를 배출하는 단백질 생산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산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질문 간단하게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 산업단지에다 농생명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유치가 가능한 아니고 겁니까? 현재 가능한 겁니까? 유치가 아니고 설치하겠다는 네, 겁니다.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하죠. 해야죠. 일반 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조례와 도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3회 산업단지를 아니, 어떤 걸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개발 네. 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죠. 그럼 뭘 알아야 뭐 예의가 되죠. 개발 계획 또 변경해야 하나, 됩니다. 주도권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묻는 말이만 답변하세요. 네. 자, 축산 분뇨 문제를 거론하셨더군요. 예, 축산 분뇨 처리나 악취에 대한 저감 시설 지원을 얘기하셨길래 묻는데 저감 시설 지원이라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축산을 통해서 소유구를 통해서 200kcal의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4kg의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 1,200여 가구가 됩니다. 양계, 양돈, 오리, 양모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농가들이 생산해내는 그 경제적 소득보다는 거기에 부산물들의 굉장히 처치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시의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될 위치 선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 알았어요. 그까지만 하세요. 우리 남원에 하루에 배출되는 축산 분뇨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어느 정도야? 물었잖아요. 말씀하세요.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네? 잘 말씀하세요. 모르시죠? 네. 네. 그리고 축산 현황은 좀 아십니까? 소가 몇 마리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축산 농가가 850가구 해당되는 거고요. 네. 축산 농가 중에서 유구를 생산해내는 농가가 860가구 정도 되는 거고 낙농 농가가 50가구입니다. 그리고 오리를 키우고 육계 닭을 키우는 농가는 150농가입니다. 그래서 양봉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1200농가의 그러니까 그 현황은 비교적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 저감 시설을 한다니까 문제예요. 그 저감 시설의 핵심은 지금 농가에서 축산 처리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는데 그거를 현재는 지금 우리 퇴비 공장을 통해서 비료로 전부 다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축분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축분을 활용해서 어디 연료화한다든지 또 유기질 비료 생산을 한다든지 네, 이제 강동원 후보님에게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해야지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막연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CPTPP라고 아시죠? 말씀하십시오. CPTPP 아시냐고요?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요지는 아시냐고. 잠깐만요. 그런 형태로 토론을 하시면요.
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가 남원 보세요. 시민들은 TPT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CPTPP를 제가 물었는데 네. CPTPP를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지난 4월에 했죠. 서울로 항의 방문을 했어요. 맞습니다. 아 그때 나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CPTPP가 뭔지는 알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의 이 자리에 여지가 나왔을 뭡니까? 거 아니에요. 네, 질문의 여지가 그러면 뭡니까? CPTPP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질문의- 해보세요. 질문의 여지가 뭡니까? CPTPP 가입에 네, 대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승호 대응 방안이 후보님, 뭐냐는데 주도권 뭘 5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윤승호 후보님께서는 강동원 후보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윤승호 후보님께 말씀 묻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 인사 말씀에서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 시민들께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20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으셨죠? 네. 예. 그런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윤 후보를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경선 배제시켰다고 알려졌는데 왜 컷오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조금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적격 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적격 심사는 통과를 했는데 아, 네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그 민주당이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룰을 예고된 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참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지금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저는 네. 민주당이 저를 이용하고 저를 내치는 토사구팡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하여튼 저도 예전에 컷오프를 당해봐서 그 심정합니다. 네, 네. 후보께서 이 경선 배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네. 선거 보존금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네.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우리 남원 시민들은 굉장히 좀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민들은 그래요. 나라 돈을 안 내신 분인데 국고를 안 내신 분이 어떻게 이 시민의 세금을 걷는 시장 의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번 해명 한번 해보십시오. 네. 사실 제가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이 돈을 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걸 네. 부탁하고 네, 됐습니다. 공천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긴 해 그거를 사회복지 자, 제가 최경식 공동구매에다 후보에게 냈습니다. 질문해야 되니까 예. 맞춰주시죠. 다음 최경식 후보께 묻습니다. 네, 최경식 후보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있죠? 소방학 박사 하나 갖고 있습니다. 소방학 박사 하나입니까? 네, 네. 제가 이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경식 후보는 네. 2022년 경선 전에 배포한 명함에 앞면에는 행정학 박사, 뒷면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명함 한 장에 앞면에는 행정학 박사, 뒷면에는 소방행정학 박사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어떻게 박사 학위를 하는데 두 가지로 표시가 될 수가 있죠? 소방학도 행정학 계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행정학 계열이기 계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응용해서 박사 아니죠. 학위 표시를 응용이 해도 된다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응용이 자, 아니고 또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네, 자, 이것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시장 후보로 등록된 현재까지도 시민들에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에는 네. 이제는 소방학 박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박사 학위 하나를 가지고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그리고 소방학 박사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그 조화가 아니고요. 우리 이게 그-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죠. 의도되지 그럼 않았습니다. 실수였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명함을 제작하는 우리 팀원이 행정학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행정학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후보께서 됩니다. 네. 이 후보를 도와주는 그 캠프의 참모들이 네.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책임이 없다. 아니, 그런 책임이 걸로 없다라는 밝혀지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것은요. 업무의 착오일 수 있다라는 허위 말씀을 학력이나 드리는 거예요. 허위 학력이나 허위 경력을 엄중하게 다루는 선거법을 모를 리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네. 이 말하자면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시민들께 사과했어요. 지금 사과하세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내고 있는데 자, 말씀 그만 중단해 주세요. 전문위원회 아니 제가 현직이고요.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았어요.
질문하지 않는데 왜 그 답변을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실 것 제재해 같아서 주십시오. 말씀을 드린.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치적으로 훈련이 굉장히 부족하죠. 경험이 굉장히 없으십니다.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하셨다고 했지만은 중앙당에서 저 본 일이 없어요. 그거 정정하십시오. 그런데 근무가 아니고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활동. 그럼요. 중앙당에서 활동.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근무를 좋아요. 했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정정해서 적은 다시 없습니다. 바로 네. 잡습니다. 네. 중앙당에서 20년 활동을 했다고 하는 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소방학 박사를 갖다가 세 개의 박사학위를 이렇게 표시했다는 것은 대단히 네, 잘못된 여기까지 겁니다.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식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원의 분란을 일으킨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친환경 전기열차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그 찬반 논란으로 인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를 추진하고 있는 후보는 각자의 후보께서는 다른 해법을 내놓으시고 계시고 또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그 공약에서 빠져 있는 분도 있으십니다. 우리 그 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친환경 전기열차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친환경 전기열차는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여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친환경 전기열차는 이제 남원에서 1km 구간을 시범 사업으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지금 건거위에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네. 6월 말경에 최종 그 시범 구역 구간이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지리산이라는 거는 아니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시장이 돼야지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 설명을 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강동원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전기열차 하면 우리 강동원 후보님께서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공보에는 친환경 전기열차는 빠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설용 열선 처리로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하시겠다고 그 공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제 도로에 보일러를 깔겠다는 말씀이신데 친환경 전기열차를 포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전기 그 열선 처리로 대체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밝힐 게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공약에 빠졌다고 해서 네.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단정 지은 것이 아니고 아니, 단정을 빠져 지었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금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 선거 공약을 공보지에 다 실었는데 네, 네. 여기에 실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뭐 이상한 그 그러니까 표현을 아니 그 하시는데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요. 자. 그거를 안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안 하실 거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아니 하실지 안 하실 친환경 전기열차는 후보님, 주도권은 저한테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실지 안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민의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네, 그건 하시겠다는 건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강 후보님께서 우리 2018년도 남원시장 선거 토론회 하실 때 그 2017년 1월에 발표한 공무원도제 성명문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시에도 국정농단한 최순실처럼 조순실이가 있다. 이렇게 노동조합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이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비선 실세 말씀하시고 청산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 게 그 조순실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야, 이게 정말 이게 토론회가요. 굉장히 좀 우습게 가는군요. 아니요, 이제 그것만 지금 자유토론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좀 말씀해 그것은 주세요. 당시에 남원시 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밝혔으니까 네. 거기에 물어보십시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그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윤 후보님 측의 핵심 관계자가 그 허위사실 공포 등으로 인해서 남원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아, 그러시나요? 남원 시민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이 공직선거법의 그 250조를 보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부러 후보자에 대한 비방을 통해서 후보자를 낙방시키려고 한다거나 후보자의 비방죄가 있으면은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비방했을 때의 그 처벌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는 그 허위 사실 내용이 무엇이죠? 간추려서 잠깐만요. 좀 설명을 하시죠. 알아듣게 질문을. 아니 잠깐만 이게 제 말씀 중에 제가 내용을 네. 허위 사실이 어떤 내용을 허위 사실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 지역에 아주 혼탁한 정치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혼탁한 정치는 우리 두 분 최경식 선배님께 후보 측에서 먼저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윤승호 재산이 없어서 돈 못 냈다. 그런 잠깐만요. 사람이 어떻게 시장할 수 있느냐. 사회자님 그거를 저한테 엄청나게 시간을 어떻게 하실 수만 겁니까? 통을 퍼날렸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신문 그래서 언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권 5분 네.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사회자가 다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3회면의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2년 전 산업단지가 준공됐죠. 분양률은 27%에 불과합니다. 가동 중인 공장은 2곳, 고용 인원도 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원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금년 5월 현재 지금 38%가 분양이 됐고요. 현재 가동되는 업체는 2군데입니다. 고용 인원은 50명 맞습니다.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남원시청 이 담당 공직자에게 물어보니까 남원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업들이 꺼린다 이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굉장히 좀 비동적인 답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상당 부분 일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의 이 일반 산업단지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년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공약을 세웠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회장이 거의 국회의원급이기 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단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최경식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우리 3회 일반 산업단지는 24만 3천 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오픈이 돼서 열려져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기업을 경영을 해본 바에 의하면 기업 유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도 만나 뵙고 기업인들과도 끌어오기 위해서 협상을 해보고 협의를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이전을 하고 난 뒤에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는 그런 부분들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즉 다시 말씀드려서 농생명 바이오 거점 단지를 조성해서 좋은 일자리 3,000개까지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공약에 포함시킨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승호 후보 답변 1분 듣겠습니다. 네, 두 분이 충분한 현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저는 문제 해결 방안을 하겠습니다. 그 3회 일반 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이 올 수 없는 환경입니다. 아까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이 없고 또 희망하는 그 희망자가 너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이 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저는 물류기지가 적절하다 해서 평상시에 제가 이 선거 이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단지에 대규모 물류기지를 유치해서 지금 도가 그 물류기지 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의료 중심 도시, 물류 중심 도시, 또 교육 거점 도시로 탈바꿈해야 지리산의 중심 도시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지리산권 중심 도시의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물류기지를 여기까지 대규모로 듣겠습니다. 유치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을 비롯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같습니다.
주도권 가진 후보는 반드시 두 후보에게 모두 질문하시고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 그리고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식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일반 3회 산업단지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야 우리 남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 윤승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규모 물류 기지를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그 물류 그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은 선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밑 조섭은 있었습니다. 네. 확정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류 기지 면적은 2만 3천 평입니다. 지금 거기에 몇 평 얼마 정도가 조성되는지 알고 계시죠? 24만 3천 평이 조성되어 있어요. 18만 평이 가용 면적입니다. 가용 면적은 17만 평인데요. 네. 어찌됐든 좋습니다. 혹시 그게 그 물류 기지를 유치를 했었을 때 네. 과연 거기서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현재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만 평에다가 200명을 그 고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과연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아니 잠깐 됐습니다. 그 아까 그 우리 저기 강동원 후보께서 그 나름대로 3회 산업단지를 그 유치를 채워넣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그 관련 기업들하고도 상의를 해봤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은 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청 지금 그럼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3회 산업단지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내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네. 물류비 문제가 기업에서는 큰 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입주를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자들을 기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유인할 거냐 하는 문제는 네. 제가 시장이 되면 파격적인 이 분양 조건을 제시해서 일단은 이 산업단지에 전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원 정도 그래. 형성이 되어 그 있거든요. 30만 원은요. 네. 4년 전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지금 더 현재- 올랐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더 올랐다는 것은 부동산의 가치는 그 수요에 공급에 관한 문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공급은 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지금 현재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나대지가 되다 보니까 3회 산업단지 형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청년 정책을 내세우셨는데 청년들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남한에서 정주를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100만 원 준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묻지 마세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말씀하셔야지. 후보님께서는 500가구의 임대주택 좋습니다. 네. 저도 그걸 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에 생각을 하고 대해서 있고요. 저 아니, 말씀을 잠깐만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질문 드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고자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3회 산업단지를 아니 답변할게요. 답변하겠습니다. 3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건데 그 기업 유치가 얼마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 사람 구하기가 지금 힘들다. 청년들의 고민은 첫째는 좋은 일자리고요. 거기까지만 둘째는 듣겠습니다. 주택이고 네. 셋째는 나중에 아이 보육 우리 문제.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눠왔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애환과 어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해야 우리 남원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질문을 딱 한 가지씩 한 게 뭐였냐면 두 후보님이 나오시면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20년, 30년 동안 우리 남원 지역 정치를 해오시면서 과연 두 분들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꼭 물어봐 달라고 우리 시민들이 질문을 제가 먼저 합니다. 말씀드릴까요? 잠깐만요. 우리 윤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네. 저는 도의원 4년을 했고 시장을 1년 정도 했습니다. 네. 도의원 시절에 제가 남원 전라북도 전문 노인병원을 유치했습니다. 네. 소방서를 옮겼습니다. 네. 태평, 누사, 매미 때
전라북도 재대책위원장을 하면서 1,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네. 수해 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했습니다. 됐습니다. 백수대간 거기까지만 생태- 하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언론사 인터뷰 때 남원시 골재산업 및 석산개발과 네, 여기까지 관련해가지고 듣겠습니다. 추경식 후보님 주도권 5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윤승호 후보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후보님께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네. 세대 교체 하셨는데요. 남한의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된지 아십니까?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된지 아십니까? 60세 이상이 2만 8천입니다. 또요. 예, 그게 반면에- 인구의 4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대 교체로 이게 한다는 것이 우리 그 많은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고요. 제가 후보님, 단답형으로 할 제가 테니까 얘기하는 대겨세요. 세대교체는 다른 예? 얘기입니다. 아,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핵심을 그렇게 세대 정확하게- 교체를 하자면 아니죠. 30대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세대교체의 않겠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치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민생도, 예? 경제도 바꾸자라는 게 세대교체이지 저희가 아니, 제가 그러니까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제가 바꾸자는 주도권이 얘기가 있는데 일부러 아닙니다. 자기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알고 질문을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제가 나이 네. 드신 어른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그런 형태로 하는 몰아가지 겁니다. 마시고요. 이러한 대전환 시대에는 후보자가 얘기하는 정확한 주도권 제게 있다니까요. 네. 지금 대전환 시대이고 변화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맞습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이 이 시장으로서의 적임자지에 혈기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혈기가 아니고 네?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죠. 좀 뜬구름 같은 그런 공약을 가지고 이 시민들을 현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또 하나 숨어있는 질문 의도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십시오. 기업인과 행정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경식 후보께서는 기업인인데 네. 기업인이 시장으로서 또 정치인입니다. 정치가로서 성공한 사례를 한번 대보세요. 이제는 정치인이고요. 네. 우리 그 윤승호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인이 정치인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인이 정치인으로 들어서면서 제가 예를 과연 들어서 제가 시민들의 질문하는 말씀을 포인트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셔야지 뭐 엉뚱한 어떤- 얘기를 해요. 무슨 뭐 책을 씁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들어서 이 행정은 정치인은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공인입니다. 공익성을 네.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기업인은 이윤 추구지 않습니까? 이윤 추구를 하는 분이 시민의 이 이득을 공직자에 추구해 드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출마한 행정을 거죠. 한다는 것이 참 우려스럽기 때문에 시의 제가 발전을 질문을 위해서 드리는 출마한 것입니다. 거고요. 그래서 기업인이 행정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제가 넓게 지적하는 보십시오. 것입니다. 좁게 보지 마시고. 잠깐이세요. 잠깐요. 네. 또 우선 우리 강동원 후보님께 한 말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년 임대 아파트 500세대 건립을 네.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바람직한 공약이다. 한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보다는 청년 일자리가 좀 급한 거 아니냐.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떻게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청년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을 한번 설명을 그럼요. 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남은 청년들이 부모님 밑에서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을 해 있는데 남원의 원룸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엄청난 이 주거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 뭘 해볼 수가 없다는 하소연을 수도 없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지금 행복주택을 노암동에도 짓고 있는데 행복주택은 기업의 이 기숙사형이죠. 여기는 국비가 70%입니다. 주택기금 40%, 정부 국고 30%, 그리고 도비 20%, 남원시에서는 10%만 부담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그 청년 임대아파트 500세대는 이 정부의 이 주택법에 의해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게 되면 보증금 1,0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뭐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 그 좋은 아이디어 제가 들려가겠습니다. 밝히려면 다 밝히겠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 한국담배인상공사 남원공장을 재가동하는 협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좀 조사를 하고 하셨는지 아니, 한번 사실은요. 답변 한번 해보시죠. 제가 국회의원 때요 KTNG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옆에 진안에 홍삼을 소재로 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삼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홍삼 차류 이런 것들을 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자고 협상을 진행하다가 제가 20대에 국회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좌절이 되고 말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더 추진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예. 그때는 그때고요. 지금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수도법이 바뀌어서 7km 이내에는 공장 허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설립 추진에 대해서 남원의 마사대학 습니다 주도권 5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원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윤승호 후보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농촌형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 목적과 이유가 뭐죠? 예. 그 위치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아니야, 위치가 아니고 예. 왜 농촌형 아파트가 필요한 건지. 대부분 농촌이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면 단위로 나갑니다. 그런데 남원의 지형적 특성상 아영면이나 대강면은 사실상 남원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지역에 아영이라든가 자, 그러면 제가 대강에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말씀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 고령화 사회에서 남원시 1인 가구가 11,400세대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50%예요. 그리고 금방 대강면 말씀하셨는데 1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곳이 대강면입니다. 맞습니다. 대강면은 42%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지금 남은 시내로 사실은 농업을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밖에 안 계세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이건 시대착오적인 그런 글쎄, 발상 그건 좀 아닌가 다시 설명을 이런 좀 생각.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연간 이 1억 소득 5천 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 그 통계를 보면은 소위 5,550세대가 소위 말하면 별을 주장목으로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5,500 농가의 그 전업농에서 1년 동안 농사 짓는 것은 11,200헥타밖에 안 돼요. 이게 90%가 쌀농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예를 들면 1년에 1억씩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쌀농사는 어느 택도 없죠. 쌀농사는 모든 남원의 쌀 생산량이 1,2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많이 하여튼 그 농촌을 많이 연계하셔서 이런 그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은 예산 추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최경식 후보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네. 제가 뭔 말씀만 하면 자꾸 이러는데 제가 제일 가장 쉬운 거 하나 묻겠습니다. 네. 금지면이 고향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금지면에 환봉서원이라고 했는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환봉서원이 뭐죠? 어떤 그 분을 모시는 것이죠? 자, 우리 그 강동원 후보님께서는 자꾸 아니, 그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이 답변을 뭐냐면 해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정유재한테 초등학교 그럼 말을 수준의 바꾸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정유재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그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지금 저는 후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시정일관 그런- 못하고 계세요. 그런 역사 문화 전혀 예술의 공부를 안 소재들을 하고 오셨다는 가지고- 것을 아니요, 증거하시는 잠깐만요. 거예요. 역사 문화 소재 예술의 소재를 가지고 제가 지금 어떻게 질문을 남원 해야 지역 되는데 발전을 질문을 할 못 하고 것인지가 있습니다. 강동원 중요한 후보님의 내용이잖아요. 주도권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다시 보셔야지- 묻겠습니다. 정유재란 때 네. 남원 출신 의병장이 계셨는데 의병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 또 하십시오. 그럼 계속 얘기할게요. 제가 답변을 못 하는 전문가의- 것으로 답변을 네. 못 하시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정유재란 때 뿐입니다. 우리 남원의 의병장은 세 분이 계셨습니다. 큰 분들이죠. 조경남 장군, 황진 장군, 양대박 장군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지면에 있는 환봉서원에는 명나라 장수였던 말하자면 지금 천시의 시조죠. 예, 이분이 말하자면 귀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르셨습니다. 금지에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네. 무덤이 그 뒤에 고리봉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금지 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금지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금지면 출신이 자기 지역에 있는 이런 우리 남원시에 막중한 그런 그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납득할 수 모르는 게 없기 아니고요. 때문에 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후보님이 질문하신 아니 내용은 이런 경우는요 질문을 하면 아니, 명쾌하게 왜냐하면 답변을 해서 그냥 본인을 저는- 더 돋보이게 해 아니,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후보님이 의도하시고자 하는 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환봉소는요 오늘 토론회가 끝나면 바로 한번 가보세요. 환봉소는 방촌 옆에 다녀왔습니다. 있는데 거기 천만리 장군이 우리- 거기에 위패가 모셔져 우리 있는 면에 곳이고 그 서원은 반드시 제가 방문을 했고 다녀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몰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더 많이 요지는 해오셔야 할 것 남원시장의 같아요. 역할이 그건 아니라는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세 차례 수도권 토론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먼저 윤승호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시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남원시장 후보는 어떤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후보는 세대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든 정치 교체든 순환이라는 논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체의 주체가 누구냐, 또 명백한 교체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행정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입증하는 자리입니다.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정부를 견제했던 경력, 짧지만 남원의 행력을 이끌었던 능력, 과거에도 현재에도 남원에서 살며 남원만을 생각해온 후보, 선거가 끝나도 남원을 지키며 살아갈 후보, 과연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남원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남원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제가 준비하고 닦아놓은 제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기호 여기까지 4번 듣겠습니다. 윤승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강동원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원은 아름다운 산천 못지않는 유구한 진보적 역사가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불살라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온 황산대첩 그리고 남원성 전투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남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고 배웠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흙을 밟으며 꿈을 키워왔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남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좋은 정치가 어떻게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 실천했습니다. 눈을 들고 가슴을 열고 언제나 부르면 여러분 곁에 달려갔습니다. 이제 이 강동원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저는 여러분의 꽃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공직자 여러분, 시청 공직자 여러분, 형님 같은 시장, 오빠 같은 시장, 삼촌 같은 시장이 네,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경식 후보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번 남원시장 잘 뽑으셔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뽑으셔야 합니다. 과연 이 공약들을, 이 계획들을 누가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과연 중앙정부로 어떤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넓고 깊은 지혜를 갖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 최경식 시민과 함께 세대교체를 통해서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남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JTB 뉴스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익산시장, 무주군수, 전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합동 방송연설 함께 하시겠습니다.